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와후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얼마 전에 새로 나왔죠. 지금 판매 중인 와후 볼트 2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볼트 1을 저도 써봤는데 이번에 볼트 2가 나왔고, 요 수입사, 와후를 수입하는 수입사에서 샘플로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한 2, 3주 정도 좀 길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제품을 사려고 하시는 분께 쓸만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쓰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하고 좀 아쉬웠던 점, 그러니까 볼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쉬웠던 점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볼트 2가 기존의 전작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제가 생각할 때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태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버튼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가 이번에는 컬러로 바뀌었고요. 컬러로 바뀐 것만 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의 이런 선명도, 그게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글자가 선명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속도계를 다 통틀어서, 제가 가민, 이거 와후, 롬도 써보고 볼트도 써보고 브라이튼이나 이런 모든 속도계를 다 통합을 해서 가장 또렷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봤을 때 햇빛에서 든 밤에든 봤을 때 화면은 작지만 진짜 그 칼날처럼 또렷한 글자를 보여주는 게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켜볼 텐데, 얘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부팅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거의 측정해봤을 때 한 40몇 초 정도 걸리는데, 보통 다른 속도계들과 비교를 해서 부팅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다른 속도계들과는 다르게 얘는 아쉬운 게 슬립 모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켜놓고 어떤 버튼을 눌러서 화면만 꺼놓고 슬립 모드를 해놨다가 내가 사용할 때 다시 키는 게 아니라 껐다가 켜야 되는데 한 40몇 초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출발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계속 켜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얘가 가지고 있는 그냥 좀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켜졌죠? 네, 요 정도 시간이 이제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글자가 아주 정말 또렷합니다. 예, 진짜 이게 글자의 뭐라고 해야 될까? 날카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백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인데, 햇빛 아래서 보면 지금까지 제가 써왔던 속도계 중에 가장 또렷한 글자를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스타트 요거는 파란색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디스플레이가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지도도 보시면 이렇게 컬러로 살짝 표시가 되죠. 이 컬러로 표시되는 것 덕분에 지도를 보거나 내가 심박이나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해놓으면 심박도 그거에 맞춰서 빨간색으로 바뀐다든지, 심박이 올라가면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컬러로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속도계는 컬러가 되든 안 되든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상관이 없다. 왜냐면 이 디스플레이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런 OLED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컬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컬러의 이 채도 자체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컬러가 된다고 해서, 볼트2가 컬러가 된다고 해서 디스플레이 컬러에다가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은 안 되겠죠. 보시다시피 여기 물 색깔, 이렇게 파란 게 있는데 약간 좀 물 빠진 색깔이 나요. 근데 이거는 속도계 컬러가 되는 것들의 거의 공통적인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외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형은 기존의 볼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그 지도를 확대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요 데이터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요런 버튼이 있고요. 그대로 똑같이 있고, 얘는 이제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혹은 메뉴로 들어가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얘가 밑에 이제 페이지하고 스타트 버튼, 랩 버튼이 이제 밑에 있는데, 이 버튼이 형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움푹 들어가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야 돼서 겨울에 자전거를 탈 때 장갑을 두꺼운 걸 끼면 좀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그게 바뀌어서 그냥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버튼을 이제 라이딩 도중에나 장갑을 끼고 눌렀을 때도 잘 눌러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아주 살짝 커졌다고 하고요. 형태적으로는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정으로 제공이 되는 요 에어로 마운트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달아서 이제 공기 저항을 줄이는 이런 에어로인데, 저 같은 동호인 같은 경우에는 듀얼 마운트를 써야 되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고프로를 달든지 아니면은 전조등을 달든지 해서 듀얼 마운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쓰시는 분이 과연 몇 분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의 뭐 소소한 장점 중에 하나는 만약에 대회를 나가시는 분이 UCI 규격의 그 6.7kg, 6.8kg 그거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체결할 수 있는 볼트가 있거든요. 얘를 꼽아 놓으면 이 무게도 자전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는 소소한 장점도 있는데 일반적인 동호인에게는 사실상은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운트는 사실상 그냥 공짜로 주는 건 고맙지만 동호인에게 실용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배터리겠죠. 이 볼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작과 비교해서 조금 더 사용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원상에서는 제가 알기로 16시간에서 17시간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라이딩을 출발할 때 93% 상태에서 제가 11시간 40분 정도 라이딩을 했는데 남은 배터리가 30%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한 16시간 정도는 쓸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한 2시간 정도는 백라이트를 아예 계속 켜진 상태로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 정도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오케이 할 수 있는 롱타임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장거리에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고 이 작은 크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볼트 2가 되면서 좀 새롭게 좀 이제 추가된 부분은 여기에 이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조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도 센서에 백라이트를 온 또는 오토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토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오토로 바꿔놓으면 이 조도 센서가 어두운 데나 터널이나 밤이 되면 자동으로 백라이트가 켜지고 낮에는 백라이트가 꺼지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귀찮게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이게 자동으로 된다. 하지만 이것도 뭐 이제서야 넣어줘서 참 고맙기는 하지만 예전역에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들기는 하는데 이제 요거를 사시면 이제 가능하죠. 네.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지금 판매되는 가격이 38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볼트 과거의 그 이 구형 버전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32만 원 정도에 팔았는데 무려 6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컬러 디스플레이가 되고 그리고 요 또렷한 글자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나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물론 절대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 가지 속도계들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실 때 이 가격적인 부분도 한번 좀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용량은 16기가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지도만 다운을 받고 라이딩하는 정보들을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라는 가정하에는 사실상 자전거를 사서 이 속도계를 쓰면서 이 속도계를 버릴 때까지 이 속도계가 뻗을 때까지도 쓸 수 있을 만한 거의 16기가면은 사실상 속도계 같은 사이클링 컴퓨터에는 거의 뭐 무한한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장 용량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대용량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점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우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집에 놔두고 이제 안 차고 왔지만은 그 라이벌 시계를 이용을 하면 자동으로 페어링이 돼서 심박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충전이 드디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존하는 사이클링 컴퓨터 속도계 중에 거의 유일하게 USB-C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충전도 되고 범용으로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신제품답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많은 속도계들도 C타입을 빨리 적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충전을 하는데 완충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요. 한 1시간 반 정도? 한 1시간 40분에서 길게는 한 2시간 정도 체감상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리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그 부분은. 자,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이 볼트 2로 이제 바뀌면서 또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다른 부분은 기능상으로 사실상 기존의 볼트 그러니까 와우 시리즈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볼트 1에서 이제 볼트 2로 넘어오면서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이 지도 부분입니다. 다른 게 지도가 바뀐 게 아니라 롬에 있던 기능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제가 롬도 써봤지만은 롬도 써보고 이거를 써보고의 느낌 중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은 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와우 엘리먼트 롬이 있죠. 이 와우의 최상급 기종인 그거의 그냥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와우 롬에는 길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없었어요. 기존에 이 볼트 1에도 없었고 근데 와우 롬에는 예를 들어서 길을 내가 라이딩 하다가 잠깐 잘못 들었을 때 잘못 들었다 요렇게 돌아가라 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좀 지나쳤다 그러면 얘가 알람도 해주고 돌아가는 길도 빠르게 계산해가지고 요렇게 돌아가면 된다 라고 해주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약간 그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실제로는 그냥 횡단보도만 그냥 자전거 끌고 건너면 되는 곳을 이렇게 삥 한 1km 돌아가라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길이면 그냥 아는 대로 가면 되고 하지만 그런 기능이 있고 없고의 또 차이는 크기 때문에 길을 잃었을
때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 길을 계산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는 건 또 좋은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와우를 사는 데 있어서 장점은 어떤 게 있느냐, 특징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와우를 많이 쓰면서 느꼈던 점은 어떤 거냐면, 와우는 사실상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링 컴퓨터로서 이 사이클링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여기에 묶어뒀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와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와우 엘리먼트 이 어플이 본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플을 가지고 뭐 페이지도 설정하고, 뭐 오토 퍼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센서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지도 관리도 할 수 있고, 지도 다운로드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뭐 알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메뉴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거 오해하지 마세요. 손가락 바꾸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게 휴대폰이 거의 메인 본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거를 표현해주는 디스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딩을 하다가 내가 페이지의 설정이나 데이터 필드를 좀 바꾸거나 하고 싶을 때도 요거를 이제 휴대폰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쓰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렇게 메뉴 버튼을 눌러서 메뉴에 들어가는데, 메뉴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메뉴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끝이에요. 뭐 파워미터 캘리브레이션을 하려고 해도 여기서 내려서 그냥 파워에 바로 캘리 버튼이 나오거든요. 연결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한 게 이 와우의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속도계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뭐 불편하고 좀 이렇게 막 메뉴도 엄청 많고 쓰기도 불편했다라고 하신다면은, 와우를 쓰신다면은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대폰은 굉장히 쓰기가 편하잖아요. UI나 이런 것들도 손가락 바꿔야지. 이 UI나 이런 것들도 내가 쓰는 휴대폰에 딱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고, 말 그대로 마음이 편합니다. 쓰기도 편하고. 자, 그렇다면은 이 와후 이 롬의 좀 아쉬운 점들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좀 작은 크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안경을 벗으면 한 0.1 정도 되는 시력입니다. 근데 이게 자전거를 탈 때 한 요 정도 거리에서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작은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아무래도 화면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데이터 필드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 작은 화면에 이 9개의 데이터 필드가 표시되는 이 모드상에서는 안경을 벗으면 보이기는 하는데, 라이딩 도중에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 지도가 아무래도 좀 작게 보이니까, 조금 다른 속도계들 디스플레이 큰 것과 비교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그 LED 바가 있습니다. 라이딩을 할 때 여기에 불이 들어와 가지고 내 파워나 심박으로 설정 같은 걸 해가지고 요 색깔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롬 같은 경우에는 얘 LED 바가 2줄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작은 사이즈라서 한 줄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와후 볼트 2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께 추천드리냐면은, 화면이 작아도 좀 가볍고 심플한 속도계를 원하시는 분, 그러면서 뭐 조작감도 편하고 직관적인 제품을 원하시는 분께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나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속도계를 동시에 쓰다가, 그러니까 같이 놓고 쓸 때 그 속도계를 보다가 이걸 보면 갑자기 내 시력이 좋아졌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디스플레이의 선예도라고 해야 될까요? 샤프니스라고 해야 될까? 그게 정말 엄청납니다. 제가 그 롬도 좋지만은 그거랑 비교해도 이게 훨씬 가장 최신 제품이니까 그렇겠죠. 훨씬 좋을 정도로 정말 또렷하고, 길 안내를 할 때도 그 길 표시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말 그대로 날카롭습니다. 진짜 이 디스플레이, 이거를 진짜 사시면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아주 또렷합니다. 그게 진짜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하고, 가장 크게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너무 화면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이 제일 위에 설정한 게 이렇게 제일 왕 커지거든요. 이렇게 뭐 파워나 속도를 설정을 해놓으면 이 모드로 또 쓰시면 잘 보입니다. 굉장히 잘 보이죠. 크기 때문에. 이런 모드로 또 쓰셔도 되니까 화면이 작아도 뭐 크게 불편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속도계를 어떤 거를 살지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이 와우 볼트 2가 괜찮은 또 선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